자, 여기 지금 화한계, 설청의 화한계, 설씨니까 이게 지금 배설선, 이게 원래 토착성이야. 배설선 김이박, 육성만 원래 있는 성이야. 그럼 나머지 성은 중국 사람? 아니, 그냥 이름만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성은 배설선 김이박이 원래부터 있던 성이라고. 설씨니까, 설청하니까 신라 시대 때 사람이고. 여기 봐봐, 꽃을 의인화하여. 가전체하고 비슷하네, 그지? 맞잖아. 화왕계라고 하잖아. 이게 바로 경계를 말하는 거야. 경계. 지금 공방전하고 지금 크로스 체크 해야 되는 거야. 의인화시켰다는 거 공통점. 세상에 대한 경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신화에 대한 편견, 갖고 있는 임금에 대한 경계, 이런 거야. 그래서 화왕계, 작가의 의도에 유의하면서 화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화왕이 있잖아. 진정한 나를 위한 진정한 신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장미가 아니라 모란을 선택했겠지. 할미꽃. 모란이 왕이었구나. 미안해. 모란이 화왕이지, 그지? 할미꽃을 선택해야지. 근데 외면, 아름다움, 아부 떠는 거, 겉으로만 충성하는 것 같은 거, 그러면 장미를 선택했겠지. 그럼 결국 설총의 의도는 뭘까? 진정한 신하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겉모습이 아니라 누가 진짜 충신인가? 그래서 할미꽃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뭐야? 현실은 장미꽃을 더 충신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그거 경계하라고 지금 이 글을 써놓은 거야. 알았니? 화한기 한번 볼까? 자, 이거는 그냥 이 설화야, 설화. 설화 중에는 신화전설 민담 중에 이거 전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기. 자, 봅시다. 본문으로 바로 가고 정리해 줄게. 모란이라는 화왕에게 뭔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십시오 하고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자, 처음 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했었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자, 홀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야기의 시작은 뭐라고? 내가 어디서 들었다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 있잖아요. 어디 산에 있잖아.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꽃이 있어요. 그게 화왕이라고. 알았니? 이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예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가지고 혹은 시간이 늦지는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앞에 얼굴을 보였단 말이야. 누구한테? 화왕한테. 왜? 아부하려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빠짐없이 달려와서. 호련히 한 가인 아름다울 같지 않았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붉은 얼굴에 옷 같은 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아름답다는 뜻이야. 아름답다. 옛날에 있잖아. 미인의 조건이 뭐잖아? 자, 단순 호치, 붉은 입술에 가지런한 치아, 하얀 치아.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거였다고.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얌전하게 앞으로 와서 배아랬다. 뭐라냐? 첩은 눈같이 흰 모래를 밟고, 흰 모래를 밟았다는 게 뭐야? 눈같이 흰 모래. 이거는 세상, 파도 같은 세상, 세파에 물들지 않았다고. 즉 곱게 자랐다는 얘기야. 곱게. 휩쓸리지 않고 고생 안 했다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깨끗해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 하는데, 유유자적 두 가지로 얘기해 줄게. 구름, 그 다음에 뚝뚝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처마 알지? 지붕 처마에서
이걸 낙순물이라고 그러지, 낙순물. 이거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유유자적을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좀 가 있어. 천천히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지붕의 처마 끝에서 낙순물, 비 오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면 낙순물이 똑 떨어지지. 급해? 급하지도 않아요.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근데 끊어져? 안 끊어져. 똑. 그게 유유자적한 모습이야. 그럼 결국 장미는 세파의 더러운 것에 힘든 것을 겪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막 이러면서 천천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왔구나.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자기를 신하로 받아달라.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야, 너무 자기 PR이 좀 심하지, 그지? 그지? 예를 들면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 이게 지금 교원영생이라고 하는 교원영생. 부드러운 말과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상대방을 속임. 그런 느낌이라고. 여기 속으면 안 되는데 황이 왜? 겉모습만 보고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고. 또한 한 장부가 여기서 장부는 장미하고 반대되는 할미꽃이야. 진정한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베옷에 가죽띠를 메고 모습이 어때? 평범하지. 화려하지 않지?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꾸부정하게 들어왔어. 이거는 외면이 뭐야? 겉모습이지, 그지? 대조지, 대조. 누구랑 대조? 장미하고 대조된다. 장미는 겉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할미꽃은 겉은 뭐 평범하고 허연 머리니까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야. 게다가 힘없이 지팡이 짚고 들어왔단 말이야. 자,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경성 밖에 한 길에 살고 있습니다. 경성에 살면 서울에 사는 건 잘 사는 건데 바깥에 사니까 한 길에 살고 있대.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에 경치를 내려다보고 높은 곳에서 들판을 내려다보는 거지.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는데 넓고 높은 것을 의지하며 사는데 이름은 할미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하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꽃 얘기하면서 진정한 충신 누가 충신일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장미냐 할미꽃이냐. 가만히 생각한데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이거 호화롭게 사는 거지.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을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고 자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합니다. 양약은 좋은 약을 말하는 거야. 극약이 오히려 병독을 제거하면 좋은 거겠지, 그지? 병독이라고 했잖아, 병독. 나쁜 걸. 극약도 병독을 제거하면 좋은 거야. 양약은 당연히 기운을 돋우니까 좋지요. 그러므로 옛말에 생가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왕골과 띠풀, 자, 볼까? 이거 확인해야 돼. 생사가 죽고 사는 게 아니었네. 실이네, 실. 삼배, 여기 옷감이네. 그러니까 생사를 가지고 삼배를 짜는 그런 식이야, 알았니? 요번에는 반대말이 뭘까? 왕골, 거칠은 실도 아니야. 띠풀을 같은 것으로 자, 그럼 두 가지가 대조가 되겠지. 굳이 얘기하면 얘는 장미고요. 굳이 얘기하면 얘는 할미꽃이 되겠네.
그러니까 할미꽃처럼 왕골 띠풀같이 천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말아야죠.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모두 결핍에 대비하겠지요. 왕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모든 군자들은 항상 결핍에 대비하고 있어. 뒤에 거는 아닌 것이 아니니까 강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혹시 왕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봐. 여기 지금 신하가 누구한테? 왕한테. 자, 그러면 봐봐. 쭉 해서 이거 지금 신하가 아니구나. 할미꽃이 모란한테 하는 거구나.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두 명.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게. 여기 두 명은 뭐야? 장미하고 할미꽃이죠. 장미는 뭐라고? 생사와 삼배같이 좋은 것. 할미꽃은 왕골과 띠풀처럼 천했어. 천한 거라고. 근데 모든 신하들은,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해서 혹시 저게 쓰일지 몰라 그래서 왕골과 띠풀 천한 물건이지만 버리지 않았다고. 할미꽃 겉모습 이런 거 보면 장미에 비하면 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없으면 할미꽃이라도 있었으면 할 때가 있을 거야. 버리면 안 되겠죠. 쓸모가 있겠죠. 진짜 신하는 할미꽃.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질문한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자, 볼까? 왕골과 띠풀이 중요해. 얘가 있잖아. 무조건 왕골과 띠풀을 무조건 선택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차선책이지, 차선. 나중에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쓸모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버리지 말고. 그게 모든 군자들이 나중에 왕골 띠풀 그거라도 있었으면 할 때에 대비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자, 결핍에 대비해서 버리지 않는다. 유비무한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자, 유비, 무한. 자, 뭔가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걱정이 없다, 환란이 없다, 뭐 이런 뜻이야. 알았지? 결국은 임금한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이 끝났어. 알았니? 그러면 겉모습, 외면에 현혹되지 말고요. 그 어떤 본질, 진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라. 뭐 이런 경계, 왕한테 경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는 화왕 얘기지만 실제로는 그 신하가 왕한테 어떤 신하가 필요한 건지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고, 뭐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화왕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설화라 그랬어. 이야기 설화 까먹지 마. 신화도 아니고요. 민담은 교훈적이니까 민담 쪽에 가까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흥미거리로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설 이것도 아니고 애매해. 그냥 이야기라고 할게. 이야기. 굳이 어디에 속할까 그러면 민담 쪽에 속한다고 해야 돼. 신화전설 민담 중에 민담. 자, 여긴 글의 내용에 제재가 소재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지. 모란이 나오고 장미가 나오고요. 당연히 할미꽃이 나오지. 얘네가 중심 소재, 제재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내용상 첫 번째 간신, 장미고 간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경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바로 경계라고 얘기했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란, 장미, 할미꽃. 여기 나오지만 모란은 왕을 말한 거고 장미는 간신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충신을 말한 건
할미꽃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네들을 의인화했다. 그러면 장미하고 대립되는 건 장미하고 할미꽃이 대립이지 당연히. 하면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충신을 선택해라. 진정한 신하의 의미를 생각해라. 그래서 뽑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빠진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할미꽃 얘기할 때 빠뜨렸는데 뭐냐면 배옷 가죽띠를 메고 허연 지팡이. 허연 머리는 이게 나이를 먹었다는 거잖아. 좋은 뜻으로 하면 연륜.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연륜이 많고요. 연륜이 많다는 얘기는 경험이 많으니까 현명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할미꽃이 연륜이 많고 현명한 신하, 충신에 해당된다는 것을 겉모습으로 해요. 겉모습. 외면을 통해서 그 속성 혹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자, 이게 화엄계였어.